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끝내지를 못해서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사실은 의사진행을 방해한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설명은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보고를 들을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 보고를 들을 권리가 있는 건데, 야당 의원들이 보고를 다 못하게 중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문안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문안을 읽으면은, 설명문을 읽으면은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문을 국민들이 다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구속밖에 없다, 구속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단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간단하게, 그러나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겠다고 아마 작심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부분적으로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이 복잡한 법률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법률 관계는, 더구나 수사 관계는 거기 뭐 전문 용어도 많고 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그걸 기사화 해가지고 독자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 국민들 입장에 서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판사나 검사 입장에 서서 기사를 쓰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완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설명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백현동 사건, 무슨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게 왜 나쁜 것이냐, 이게 왜 악질적인 것이냐, 이게 왜 구속밖에 길이 없는 중대 범죄냐 하는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교육용으로도 참 좋고,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단편적인 보도를 보고 독자들이 뭐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이 사건의 본질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점에서 이 설명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한 1년 남짓 계속되던 이 사건의 보도를 총괄해 가지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1년 동안 쓴 것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준비한 이 설명문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합니다. 오늘은 이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부패는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토착 비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은 시장이나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밀어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범죄가
진행되어 가지고 시장이나 지사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가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법률이 아주 희화화되고 그리고 국가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이 무참하게 짓밟힌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토착 비리인데 토착 비리인데도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이걸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의 액수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원입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의 배임 혐의가 뭔지를 이렇게 일단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이재명은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R&D 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었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김인섭이라는 이 중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 주고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단계도 아닙니다. 이 용도 변경, 용지 변경 한 단계가 몇백억의 이권과 관계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걸 4단계로 수직 상승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 배제하여 브로커 김인섭 즉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도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 체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아파트 5개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불법 특혜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100% 지으라고 했는데 그걸 10%만 지어도 좋고 나머지는 민간용으로 짓도록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산지관리법을 위반해가지고 50m 수직 절개해가지고 옹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래 되면 이게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죠. 민간업체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김인섭 측, 즉 이재명 측근입니다.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민간업자입니다. 136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여러분 1300억짜리 사건입니다. 1300억짜리 사건이에요. 이게 김인석은 그렇게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특혜를 보도록 중간에서 노력했던 이 김인섭은 민간업자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면서 77억 원을 실제로 받았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확정 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즉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이 공사,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이득 200억 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이게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국가가 덕을 봐야 될 걸 민간업자가, 부정한 민간업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이런 게 이 사건의 우선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은 전체 모습이고, 자,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 브로커입니다.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후원금을 마련하는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구조를 알게 됩니다. 이 직선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에 드리워진 이 부패의 구조의 일부입니다. 선거를 도와준 사람은 공짜로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시장이 된다든지 지사가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나라의 이게 함정입니다. 선거를 매개로 한 부패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이재명 측근입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백현동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김인섭은 민간업자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석 몫이라고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다. 그 몫으로 받았는데 그걸 그러면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전해주었느냐, 갈라먹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수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이재명이 불법 특혜를 제공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로비를 맡은 김인섭은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도록 해서 이 돈을 향후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한 사건이 범행 동기라는 겁니다. 즉 돈을 모아 가지고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동훈 씨는 큰 줄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중요한 사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구조가 탁탁탁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도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기사는 다 부분적인 것만 쓰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됐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정리를 잘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리 준비했던 그러나 다 읽지 못한 설명문은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 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연구개발이죠.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재명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은 절대로 민간업자들이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연구 개발 단지용이다라고 이미 모세를 받고 그걸 또 선전을 해가지고 선거 때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은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김인섭이 등장하면서 이재명이가 공약했던 거 다 무효가 되고 완전히 김인섭 페이스로 다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김인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얼마나 김인섭이 불법 특혜 로비를 해주고 번 돈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겁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해 주었고,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해진 공영 개발은 고사하고 성남 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기부 체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는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 체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 주었고,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이건 뭐 법률 해석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데서 특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절대로 불가능한, 법률상으로나 상식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정한 특혜였다는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은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들까지 이제 법률을 어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 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 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이 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가능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대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남시를 장악한 이재명 일당이 이거는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약탈한 거 아닙니까? 뭘 약탈했느냐? 국가를 약탈한 겁니다. 국법을 어기고 국가를 약탈한 겁니다. 왜냐? 여기 1,300억 원, 77억 원, 뭐 200억 원, 이거 다 국가에 손실을 끼친 액수입니다. 일종의 마적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일당은 일종의 마적단 아닙니까? 성남시라는 마을을 점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탕질 해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